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재남이라고 하고요. 상당히 이제 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작은 영어에 관련된 이야기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가 이제 발표를 했을 때는 다른 거 없고요. 딱 이제 이 2개월 동안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그것만 약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네. 제 그 발표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윤재남이고요. 이 마이 잉글리시라는 브랜드가 이제 한 3년 동안 계속 함께 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나? 저기 있어서요. 저쪽을 향해서. 저쪽. 네.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약간 좀 눈길을 그나마 끌 수 있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일단 저는 강남 쪽에서 이제 대치동 쪽에서 이제 주로 재종반에서 수업을 많이 했었고요. 수능 영어를 좀 많이 강의를 했었는데 좀 저술한 책이 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시중에 이제 많이 출판되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중에서 고백서 같은 책은 아마 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보는 책인데 이름을 좀 들어보지 않았을까. 원서를 가지고 수능 영어로 이제 문제를 변형을 해가지고 만든 교재인데요. 외고생들도 좀 많이 보는 책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영등포 중학교를 졸업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등포 중학교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명문중학교는 아니거든요. 저희 동작구 상도동 거기 이제 노량진 그쪽에 있는 중학교인데 거기서 대원외고를 갔네요. 그죠? 개천에서 약간 요민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딱 지금 제가 그 대원외고 생활을 좀 이제 기억을 해보려고 하면은 딱 요때 그리고 3월달 때가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딱 요때가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이제 외고에 됐잖아요. 그냥 기세 등등하죠. 중학교 때 뭐 그냥 벼락치기만 해서라도 이제 전교 1등을 그냥 먹었었던 친구였는데 외고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외고도 내가 씹어 먹으리라.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자신만만함이 3월 달에 완전히 내동그라진 어떤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지금 약간 이제 돌이켜보면은, 극단적인 예를 좀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외고에 갔을 때는 한 반 한 5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3월 달 딱 되면은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50명 중에서 제가 49등을 했습니다. 잘했죠? 제 바로 짝꿍이 50등이었고요. 그 49등, 50등짜리 아이들이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50등 한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 내가 물어봤죠. 너는 뭐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안 했니? 내가 공부를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그 친구는 이제 외교가 이제 그 아버님 때문에 이제 해외에 살다가 와가지고 한국어가 되게 서툴렀던 친구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대원외고 3월달 모의고사 그 반 안에서 진짜 제대로 된 꼴등은 저였던 거였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막 살이 막 이렇게 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돌아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들만의 리그에 내가 들어갔구나. 지금 돌이켜보면은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딱 지금 돌이켜보면은 전 대원외고 그 당시에는 이제 도호과가 가장 셌었는데 도호과 출신인데요. 학생들이 딱 3월달 딱 첫날 보니까 교재가 제가 보던 교재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끼리끼리 다들 알고 학교가 다를지언정 알고 있었던 학생들이었어요. 같은 학원에서 수업을 받았던 친구들이죠. 이제 그런 외고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의 저와 외고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미리미리 선행이 다 끝난 상태로 이제 외고에 들어온 학생과
출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명도외고에 합격을 해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주 정말 저는 기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허들을 건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고 칭찬받아 마땅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걱정이 많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 붙지 않았으면 아마 걱정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붙었으니까 더 걱정이 있는 거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러면 저는 출발선이 달랐잖아요. 저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저도 하지만 대학은 좀 좋은 데 가지 않았습니까? 비록 첫 시험에 49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하고 그때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 대학 저 과가 그렇게 쉬운 대학 쉬운 과는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1학년 때 49등에서 30등, 15등, 10등, 5등 이렇게 한 계단 밟아가지고 재수까지 하고 재수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대학 갔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명도외고 학생들 아니면 다른 외고, 국제고 학생들 많이 만나보면은 지금 딱 이 시기에 멘탈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외고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어떤 막연한 환상 같은 게 되게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환상은 이제 좀 접어야 되고 냉정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좀 잡아주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런 걸 겪어봤던 어떤 동시에 선배이자 강사로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다, 강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요 얘기를 했었고요. 아마 목동에서는 여기 CNC를 다녔던 많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만큼이나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경쟁이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 왜 이래? 자, 중앙영어에서 이제 고등영어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확실히 영어와 달라요. CNC에서 영어 공부를 되게 많이 했겠지만 아까도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외로요. 그 고등학교 그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영어를 보면은 1등급이 무조건 보장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학교 내신을 열심히 공부하고 어렵게 공부하는데 왜 1등급이 안 되는 학생도 있는 걸까? 그리고 1등급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수능 영어라는 게. 그래서 내신도 내신이지만 어떤 고등영어로서의 어떤 틀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수능 영어를 좀 많이 강의했었던 좀 종합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바라봤었던 이런 영어 강사님한테 좀 배우면 낫지 않을까 좀 자랑을 좀 하고 싶고 이번 겨울방학 2개월 동안은 다른 거 없고요. 여러 가지 어떤 뭐 수능 영어, 큰 영어도 막 얘기를 하고 싶지만 당장 이제 명도외고 지금 1학년 합격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명도외고의 내신 시험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목표를 좀 좁게 잡아가지고 이번 1학년 1학기의 어떤 시험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치면서 교재를 몇 번씩 돌리면서 수능 영어도 약간 가미한 좀 더 폭넓은 영어를 가미한 그런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명도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제 시중의 교재가 이제 많이 이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화 영어하고 일반 영어가 있다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영어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쉽다. 심화 영어가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중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교재가 변경이 될 여지는 있겠지만 일단 작년에 기초해가지고 제가 커리큘럼을 짜봤습니다. 일단 English Collocations in Use라는 교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심화 영어 관련해가지고 가장 이제 학생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었던 과목으로 이제 책으로 이제 유명하거든요. CNC에서도 아마 이 교재는 아마 중학교 영어에서 다루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이라도 저 교재를 1학기 범위 내에서 최소한 2번 정도는 제가 돌릴 수 있도록 대비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로 이제 그래머존 종합편이 많이 나가는데 이거는 문법 교재인데요. 특별하게 막 어려운 교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1학기 범위 내에서 다뤄야 될 내용을 학생들하고 한번 좀 점검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법이
얼마나 강할지, 얼마나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는지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보면서 제가 좀 더 좀 살을 붙이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드하고 이제 월드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 거에 준해가지고 한번 작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시켜볼 예정이에요. 수업 시간에서도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학생들한테 풀어보면서 어떻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걸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을지. 아마 제 생각에는 중학교에서는 많이 떠먹여주는 어떤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결코 그렇게 떠먹는 공부를 하면 절대로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제가 최대한 여기 학원 안에서 좀 몇 명의 학생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업, 아까 교재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스트하고 이제 클리닉,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디시즈 보카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가 이제 한 개 유닛이 40개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제 계획이 따르면은 1학기 범위만 치면 한 20개 유닛 되거든요. 한 번 왔을 때 한 3개 유닛 정도, 한 120개 단어를 갖다가 테스트를 보는 걸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영영사전 뜻풀이 같은 것들을 갖다가 같이 수업 시간에는 공부를 할 거고, 기계적인 어떤 암기는 테스트로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3월 모의고사로 한다면 4년 정도치를 갖다가 시험 문제로 냈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학교 내신 문제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저 양을 갖다가 중학교 때 이미 끝낸 친구도 있겠지만 이미 끝낸 친구가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아직 못 끝낸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돌릴 거고요. 다만 중학교 때는 문제풀이에 급급을 했다면 이제는 고등학교 영어로서 좀 색다르게 좀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갖다가 제가 한번 학생들과 함께 계속 문답식의 어떤 강의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좀 대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문제의 좀 대표적인 거 한번 살짝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능률 지금 김성건 교과서 쓰고 있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저기 적어놓은 것처럼 무난한 정도다, 모의고사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다시 말하면 이번 겨울방학 때 한 1학기 분량이니까 한 4개과 정도 같이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여있는 것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 영영풀이가 결국에는 시험에서 약간 점수를 갖다가 좌우하기 때문에 영영풀이 쪽으로 약간 학생들 공부를 많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A, B 주고 나서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 맞았냐 하면은 A만 맞았을 경우에 A에 동그라미 치고 B만 맞았냐 하면은 B에 동그라미 치고 둘 다 맞지 않았다 하면 저기 X 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시험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영어 지금 딱 봤을 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시험 범위라는 게 어떻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얼마나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느냐? 저는 그냥 막연하게 지금 봐서는 어렵겠지만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법,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되게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워 보진 않죠? 이 정도쯤이면 테드 강연 같은 경우는 텍스트 위주로 나가요. 뭐 리스닝 시험을 보는 건 아니니까 지문이 있고요. 모의고사형으로 무난한 어떤 난이도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복습하고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공부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어떤 과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콜로케이션 이게 가장 그나마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이죠. 보세요.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이게 심화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두 고르라는 문제가 대략 5개, 뭐 6개 막 나오다 보니까 저기서 이제 등급이 막 나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시험 범위는 제한되어 있는데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 갖다가 이렇게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저런 문제, 약간 교육적이지 않은 문제죠. 정말 교육적이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 저런 문제들을 갖다가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이요.
지금 보면은 누구라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에요. 따라서 정상적인 공부만 하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닐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월드 히스토리 같은 경우도 뭐 내용이 어렵고, 일단 지금 제 학생들,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텍스트를 갖다가 수업 시간에 이해하는데 일단 어려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배경 지식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은 뭐 프랑스 혁명에 대한 글, 아니면은 역사, 서술, 방법, 철학에 대한 글, 이런 글들을 그냥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배경 지식 같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험 기간에만 대비한다? 시험 직전에 대비한다? 절대 안 되거든요. 아마 명덕예고에 가는 학생들은 뭔가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뒷받침만 해준다면은 잘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계획, 지금 8주차 계획을 짜고 있는데 3주차만 약간 계획을 이제 약간 대략적인 계획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다음 학생들과 제가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하는지를 갖다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살짝 쉬어가는 타임으로 집어넣습니다. 학생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해요. 전교 1등항의 학생들도 이제 일반고긴 하지만 자사고긴 하지만 이런 학생들하고 이런 대화도 나누고요. 100점을 못 맞은 학생에게 왜 100점 못 맞았니라고도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도 하고요. 다 맞은 거 같다라는 학생한테는 이제 하산하거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사지만 명덕예고에도 이제 모두 다 잘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명덕예고 안에서도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어느 학교든지 아무래도 등수는 갈리기 때문에 못하는 학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저도 돌이켜보면은 대원예고 다닐 때 처음에는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만 보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다 보면은 제 뒤에 있는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경쟁 상대고 뭐 어쩔 땐 친구고 어쩔 땐 경쟁 상대인 거죠. 그때 보면은 정말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어느 순간 목표감을 좀 상실하고 그냥 매일매일에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도 할 수 있고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강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친구들만 챙겨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밑에 있는 친구들에게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도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사례로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요 카톡 내용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 전화번호니까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기로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명덕예고 지금 영어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건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강사가 얼마나 강의를 잘할 것이고 아이들 얼마나 잘 케어해줄 거냐.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료 싸움일 것 같은데, 아마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개 과목도 해야 되고 학교의 어떤 수업도 듣다 보면은 수업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료에 더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모비리 영어 연구소라고 다른 아까 교재를 만들면서 다른 강사분들하고 저희 어떤 스카이 출신의 어떤 조교분들하고 함께 만드는 어떤 연구소가 있으니까 자료에 있어서만큼은 어머니들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비록 지금 여기서 한 15분 정도 강의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의의 색깔이랄지 아니면 제가 추구하는 어떤 영어 강의의 어떤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맨 마지막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 하나 소개를 할 테니까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뭐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영상 있으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수학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